자, 오늘은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쉽게 다가가지 못하게 막는 아주 거대한 벽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 벽의 정체는 놀랍게도 단 하나의 숫자 때문인데요. 과연 이 숫자가 뭐고 왜 이렇게 중요한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1250%. 이게 뭐냐면요. 전 세계 은행 규제 기관들이 비트코인에다가 딱 붙여놓은 공식적인 위험 등급표, 바로 그 수치입니다. 아니, 1250%라니 이게 얼마나 좀 황당한 수준이냐면요. 이걸 적용하면 규제 당국은 비트코인이 2008년에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그 금융위기, 그 위기의 주범이었던 자산들보다도 아주 훨씬 더 위험하다고 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건 좀 아닌데? 하고 말이죠. 자, 지금부터 이 위험 등급이 과연 합리적인 건지 그 근거를 하나하나 같이 따져보시죠. 네, 그럼 먼저 이 1250%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 규제가 대체 뭐길래 은행의 재무 상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이 규제의 이름이 바로 바젤 3입니다. 2008년에 금융위기 크게 한번 겪고 나서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겠다 해서 만든 글로벌 약속 같은 거예요.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은은히 좀 위험해 보이는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비상금을 더 많이 쌓아둬라 이겁니다. 안전하게 가자는 거죠. 자,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다른 자산들은 위험 가중치가 어떻게 매겨져 있는지. 금은 안전자산이니까 0%고요. 주택담보대출도 비교적 낮죠. 그런데 비트코인을 보세요. 와, 무려 1250%입니다. 심지어 주식보다도 5배나 높아요. 이건 그냥 압도적이라고밖에 할 말이 없네요. 이게 그냥 서류상의 숫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은행들한테는 엄청난 족쇄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이 가진 돈의 딱 5%만 비트코인에 투자한다고 쳐도 이 1250%룰 때문에 쌓아두어야 하는 비상금이 거의 3배로 껑충 뛰는 거예요. 이건 사실상 비트코인 쳐다보지도 말아라는 경고나 다름없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과연 비트코인을 이렇게 분류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애초에 비교 대상을 잘못 잡은 건 아닐까요? 비트코인의 DNA를 다른 자산들이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완전 달라요. 달러나 금은 앞으로 얼마나 더 찍어내고 캐낼지 사실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딱 2100만 개로 정해져 있어요. 끝. 통화 정책도 누군 마음대로 바꾸는 게 아니라 코드로 다 공개되어 있고요. 어떤 나라가 망한다고 같이 휘청거릴 일도 없죠. 그러니까 이건 기존의 자산이라는 상자에 억지로 구겨 넣을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종의 출현이라고 봐야 하는 겁니다. 네, 맞아요. 비트코인은 전통 자산과도 다르지만 사실 우리가 흔히 암호화폐라고 뭉뚱그려 부르는 다른 코인들과도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 핵심적인 차이가 뭔지 한번 짚어보죠. 규제기관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이거예요. 비트코인이랑 수천 개나 되는 다른 암호자산들을 그냥 한 바구니에 다 담아버리는 거죠. 어차피 다 똑같은 위험한 거 아냐? 하면서요. 근데 이건 사과랑 오렌지를 똑같다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본질을 완전히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가 그렇게 다르냐? 바로 이겁니다. 비트코인에는 주인이 없어요. 발행하는 회사가 없고 운영하는 팀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절대 공급량을 마음대로 늘리거나 통화 정책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다른 거의 모든 암호자산들과 비트코인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비트코인 하면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해서 위험해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이면을 보면 비트코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투명성입니다. 모든 거래 내역이 24시간 365일 전 세계에 공개된 장부에 기록돼요. 누구나 들여다보고 확인할 수 있죠. 이건 숨겨진 리스크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게 드러나 있는 엄청난 강점인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투명성이라는 키워드가 우리가 알던 기존의 금융과 비트코인이 열어젖힌 새로운 금융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은 깜깜한 방 안에서 3개월에 한 번씩 촛불을 켜서 더듬더듬 물건을 찾는 것과 같아요. 분기별 보고서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기반의 디지털 신용은 그냥 대낮에 모든 게 훤히 보이는 유리빵 같은 겁니다. 24시간 내내 실시간으로 모든 걸 볼 수 있으니까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는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게 애초에 생길 수가 없죠. 자, 이렇게 모든 게 투명하게 공개되는 데이터가 있다면 이걸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걸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확률론적 모델링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쌓인 방대한 데이터를 컴퓨터에 놓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수만 가지 미래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1년 안에 이 정도 손실이 날 확률은 몇 %다. 이런 걸 아주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 있어요. 딱 보험사들이 태풍이 올 확률 같은 걸 계산해서 보험료를 정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모든 데이터가 투명하게 다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델을 돌리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거죠. 덕분에 전통 자산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정밀하게 미래의 리스크를 측정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3개월에 한 번씩 실적 발표하는 상장회사보다 비트코인을 담보로 한 대출의 미래 위험을 훨씬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냐?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공개되어 있으니까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여기까지 오면 결론은 꽤 명확해집니다. 그럼 이제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즉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비트코인의 리스크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 이미 충분히 있고요. 보험이나 신용평가 업계에서 쓰는 정교한 분석 도구들 이것도 이미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만드는 건 당연히 가능하고 아니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1250%라는 징벌적인 위험 가중치는 이 모든 현실을 그냥 눈 감고 무시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결국 도구와 데이터는 다 준비됐는데 규제만 과거에 머물러 있는 셈이죠. 그리고 이건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디지털 리스크 전문가인 제프 월툰 같은 분은 실제로 이렇게 말해요. 전통시장의 그 어떤 자산보다 비트코인 담보 우선주에 대해 더 명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고요. 현장의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현실이라는 거죠. 자, 리스크를 24시간 내내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계산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건 금융의 미래에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의 낡은 규제는 모든 게 불투명했던 과거의 금융 시스템을 위해 만들어진 옷입니다. 하지만 금융의 미래는 모든 것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세상이죠. 이 맞지 않는 옷을 언제까지 입고 있어야 할까요? 이 거대한 간극을 어떻게 메워 나갈 것인지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